저희 집 근처에 여의도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더운데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모여 계실까 보면은 거기가 담배를 피는 곳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원한 사무실을 포기하고 왜 담배를 이렇게까지 원하는 걸까? 진짜 좋은가 보다. 니코틴 중독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뇌 손상이 있는 분들이 좀 니코틴 중독에서 잘 벗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이 니코틴이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뇌 질환에 효과가 좀 있는 걸까요? 니코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학 도파민 채널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자극적인 주제를 가졌습니다. 자, 니코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걸까요? 니코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브라질에서 자국으로 흡연 문화를 전파했었던 프랑스 외교관이자 언어학자인 장 리코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포셀트와 라이만에 의해서 처음 니코틴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담배의 해악성도 그렇고요. 담배를 피웠을 때 좋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담배 중독성 모든 것들이요, 오로지 니코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니코틴과 담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화학적 작동은 어떻게 된 걸까? 이건 1843년에 웨이센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술이 됐다고 합니다. 자, 16세기에 영국으로 처음에 들어오게 된 그 담배가요, 처음엔 사실 치료제로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뭔가 입으로 불을 떼고 뭔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어떤 훈연식 치료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뱃속의 기생충 없애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중독성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니코틴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요, 이 성분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코틴은요, 가직과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알칼로이드 물질이에요. 알칼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식물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물질인 건 아닙니다. 적은 양으로도 강렬한 작용을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알칼로이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코리친, 아트로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알칼로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담배가 분명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중독성의 원인이 무엇일까? 담배를 들이마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혈관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10초 이내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폐에 들어간 것들이 뇌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혈액이 빠르게 돌거든요. 뇌에 바로 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니코틴 투용기에 작용을 하게 되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쾌감과 긍정적 기분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혈중 니코틴 농도가 당연히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한번 담배를 피고 좀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된 도파민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흡연 욕구가 상승하면서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이유로 계속 흡연을 하게 되는 건데, 뇌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도파민이 좀 저하되어 있는 그 상황을 부정적인 거다,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중독성을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코틴이 쉽게 중독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 거 어느 순간에 끊어야겠다 마음 먹어서 끊었어 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담배는 끊을 수 없다, 평생 참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니코틴에 중독되는 그 원인의 40에서 75%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흡연이 지속하는 그 원인도요, 7, 80% 정도는, 금단 증상의 발생 여부도 30에서 50% 정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더 쉽게 넘기고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끊기 쉬운 유전적인 소양을 타고난 분들일 수도 있겠구나 싶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니코틴 중독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뇌 손상이 있는 분들이 좀 니코틴 중독에서 잘 벗어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역시 내가 니코틴의 중독을 잘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건강한 뇌 때문이었어 라고 핑계 대시면 안 되긴 합니다. 항상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통계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이것이 단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결정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뇌 섬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의식적인 충동과 관련된 부위예요. 그래서 뇌 손상이 특정 부위가 아닌 가는실과 비슷한 신경 섬유로 연결된 뇌회로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 위험 평가를 받은 그런 뇌 손상 환자 그룹에서도 결과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니코틴 중독을 완화시킨 그 뇌회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완화시킨 뇌회로의 네트워크가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독을 완화시키는 그런 회로들이 네트워크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니코틴이 체내 대사대 때 형성되는 부산물이 코티닌이 있어요. 이 코티닌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근데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 알츠하이머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지금부터 담배를 피겠어 이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렌티나 엘체베리아 박사의 쥐 실험이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그 외에도 파킨슨병, 조현병 같은 부분 이런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에게 니코틴 패치를 붙여서 환자의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투여증 환자에게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니코틴 패치, 만병통치약이다라기보다는 분명히 니코틴의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니코틴이 어떤 원리로 뇌 질환에 효과가 좀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몸 어디에서나 니코틴 부교감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 조직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 표면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세포에서 니코틴 효과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 슈턴 베일러 의과대학의 존 데니 박사가 했던 말인데요. 니코틴은 도파민,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입니다. 세포와 세포 간, 특별히 신경과 신경 간의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전력과 같은 물질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니코틴이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이 해마에서 아세틸콜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은요, 곧 해마에서 아세틸콜린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들이 제대로 장기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니코틴을 투여했을 때 해마의 아세틸콜린이 활성화가 되고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인지능력, 집중력, 화기억, 작업기억 이런 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복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니코틴이 잠재적으로 두뇌의 노르에피네프린의 그런 활동을 또 강화시키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활동이 강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심장도 두근거리고 쾌감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복용량이 많을 경우는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로토닌과 아편제 효과를 향상시킨다.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향상시켜서 평온 및 진통 효과 자체도 유발이 됩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정제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진정시키는 부분들이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좀 부끄러운 거 좀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부분을 진정시켜서 오히려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정제거든요. 니코틴의 경우에는요, 그 작용이 달라지는 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적게는 흥분제로 작용을 하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평온하게 되면서 진통제로 양상이 바뀐다는 것이 또 니코틴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끊었던 담배 다시 입에 무신 분들 있습니까? 얼른 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량의 독도 특정 부위에는 쓸모가 있기 마련이고요. 어떻게든 인류가 극복하고 싶어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담배 말고요, 니코틴 유사 물질을 통해서 치료약은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판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그냥 화학 물질이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학 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놀랍게도 그 원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니코틴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중독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입에 무신 분들이 있으면 중독성이 있구나. 불 붙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빨아야지 하지 마시고 바로 꺾어버리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독성이 있으면 우리가 전자담배로 바꿨을 때 거기 연기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면서 뭔가 달달한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건 니코틴이고요. 담배를 끊고 싶어도 그 금단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니코틴 패치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건강에 정말 나쁜 것들만 가득가득한 그런 연초는 아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차악으로서라도 담배를 끊게 하고 싶은데
그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건 바로 니코틴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니코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니코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니코틴 외에도 사실 한 측면에 대해서만 익히 알려진 물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술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양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둘러싼 과학에 관한 질문들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 말창 시세를 팡팡 전달해 드릴 테니 또 궁금한 물질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